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오늘 C 언어 세 번째 시간 기본 문법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스 파일의 기본적인 문법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C 언어 소스 파일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전처리기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에 헤더 파일이라는 것도 있고요. 메인 함수라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석과 특수 문자 및 서식 문자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소스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한번 하나씩 코딩해 보면서 이런 내용들, 전처리기가 뭔지, 헤더 파일이 뭔지, 메인 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을 실행을 시키고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C 밑에 C 프로젝트 만들었고 여기다가 프로젝트, 이곳에다가 프로젝트를 만들었죠. 다음에 여기다가 스트럭처라고 프로젝트 이름과 솔루션 이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빈 프로젝트 미리 컴파일된 헤더 파일은 제거를 하고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었고요. 자, 여기다가 소스 파일 만들기 위해서 소스 파일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C++ 파일을 추가해 주는데 확장자는 C 파일로 해주고요. 다음에 여기다가 스트럭처라고 이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문서입니다. 자, 이곳에다가 이런 간단한 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clude standard IO 다음에 int void 메인 함수요. 이렇게까지 코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딩하고 나서 어떻게 컨트롤 F5만 누르면 이렇게 빌드가 되고 다음에 그 실행까지 다 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도대체 여기 샵이라는 거 있고요. include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stdio라고 해서 스탠다드 IO 헤더 파일도 있고 그 다음에 메인 함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샵이라는 게 있어요. 샵. 얘는 전처리기입니다. 전처리기란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작성한 소스 코드가 컴파일러에 의해서 컴파일 된다고 그랬죠. 그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작업을 해주세요 라고 말 그대로 전에 먼저 처리를 해주세요 라고 해서 샵이란 거를 넣어줍니다. 즉 샵이란 거는 전처리기를 뜻합니다. 자, 컴파일 되기 전에 뭔가를 포함시켜 달래요. 인크루드 해주세요. 포함시켜서 같이 컴파일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뭘 include 해야 되느냐, stdio 헤더 파일, 스탠다드 헤더 파일을 먼저 include 해주세요. 이 내용, 첫 번째 있는 글의 내용은 뭐냐면 이 소스 파일을 컴파일러가 컴파일 하기 전에 요것만 갖고 컴파일 하는 것이 아니고 스탠다드 IO 헤더 파일을 include 해서 그거와 같이 컴파일을 해주세요 라고 명령을 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메인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에는 print f hello world 이렇게 프린트 출력을 담당해주는 그 소스를 우리가 코딩했습니다. 메인 함수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메인 함수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기능을 여기다가 작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 파일의 큰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내가 필요한 파일들을 먼저 끌어오는 거, 인크루드 하는 거, 이런 윗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큰 메인 함수가 하나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전처리기 헤더 파일 및 메인 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요. 전처리기란 컴파일러가 소스를 컴파일하기 전에 처리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샵으로 표시를 합니다. 다음에 헤더 파일이 있어요. 헤더 파일 아까 뭐였냐면 stdio 스탠다드 io 헤더 파일입니다. 자, 헤더 파일이란 건 뭐냐면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들이 선언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printf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 printf라는 함수가 어디에 선언되어 있냐면 stdio 헤더 파일에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printf란 거는 컴파일러가 컴파일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선언되어 있는지를 못 찾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해왔기 때문에 이런 표준 함수들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개발자는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를 쉽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든 게 지금 우리가 쓴 거, 먼저 컴파일 하기 전에 뭔가 작업을 해주세요. 인클루드 해주세요. 무엇을 인클루드 하냐면 스탠다드 IO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해주세요. 스탠다드 IO 헤더 파일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컴파일 인풋 인이 i가 in이고요. o가 out입니다. 그래서 인풋 기본적으로 표준적으로 제공되는 입출력과 관련된 함수들이 모여 있고 그 함수들을 우리가 include를 한 겁니다. 자, 다음에 메인 함수란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메인 함수 있죠? 자, 메인 함수는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면 뭐가 나와요? exe 파일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처음에 우리가 C 파일을 개발자가 코딩을 해서 만든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빌드를 하고 나면 오브젝트 파일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컴파일러에 의해서.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져요? exe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실행 파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C 파일 하나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뭐뭐 xxx C 파일 만드는 것이 아니라 C 파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함수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ZZZ라는 함수도 있을 수 있고 메인 함수도 있을 수 있고 XS, CS 이렇게 여러 가지 함수들이 존재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함수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XX, EXE를 파일이 실행이 되었고 실행을 할 때 운영체제, 즉 우리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윈도우 운영체제 아니면 맥 OS 운영체제 그런 운영체제에서 어떤 함수를 시작점으로 찾아야 되는지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ZZZ를 먼저 실행을 해야 되는지 XXX를 먼저 실행을 해야 되는지 어떤 함수를 처음 시작점으로 정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운영체제는 메인 함수를 찾아갑니다. 처음으로 가장 먼저. 그래서 시작을 딱 할 때, 프로세스가 시작될 때 메인 함수 어디 있어요? 그리고 메인 함수를 먼저 찾아간 다음에 그 메인 함수를 시작으로 해서 모든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이렇게 메인 함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구현하고요. 또 다른 기능의 함수가 필요할 때는 이 외부에다가 함수를 만들어서 메인 함수에서 그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기본 구조 이제 아시겠죠? 전처리기, 그다음에 include 해주세요. 요 파일, 헤더 파일을 include 해주세요. 자, 헤더 파일이란 건 뭐냐면 컴파일 하기 전에 내가 필요한 기능들을 다 가져오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스탠다드 IO 헤더 파일은 입출력과 관련된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메인 함수 운영체제가 실행 파일이 실행될 때 운영체제가 가장 먼저 찾아가서 실행이 되는 함수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코드를 하나씩 볼 텐데요. 자, 여기서 주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거의 모든 언어들이 마찬가지로 주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주석이란 건 뭐냐면 이렇게 슬러시를 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렇게 글을 남길 수가 있어요. 메모글이죠. 이렇게 나누는데 이걸 우리가 주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슬러시 두 개 친 거를. 이 주석이란 건 뭐냐면 이 소스 코드가 컴파일러에 들어가서 컴파일이 될 때 위에서부터 하나씩 얘는 일정 이미 됐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컴파일이 되겠죠. 컴파일이 될 때 이렇게 주석되어 있는 파일 저기 소스는 컴파일을 하지 않고 그냥 스킵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주석 처리 안 해서 이렇게 되면 컴파일러가 이거 컴파일 하겠죠. 근데 오늘은 C 언어 3강입니다라는 거는 명령어가 아닙니다. C 언어의 명령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빌드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서 그냥 개발자들만 알고 있는 메모글을 남기고자 할 때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주석이라고 합니다. 컴파일러가 스킵할 수 있게. 자, 주석을 하는 방법은 프로그램마다 주석을 처리하는 방법은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C 언어에서는 한 줄만 주석 처리할 때는 이렇게 슬러시 두 개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아이고, 이렇게 주석을 어떠한 메모글을 남기도록 하고요. 만약에 여러 줄이에요. 이렇게 여러 줄을 내가 주석 처리를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슬러시 에스타리크 한 다음에 에스타리크로 감싸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모든 게 다 주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이런 메모글, 어떠한 메모글을 적어 주실 때도 이렇게 주석을 이용하는데요. 어떠한 기능을 잠시 꺼두고 싶어요. 그럴 때도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주시면 주석 처리해 주시면 이 기능이 주석 처리돼서 즉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능을 잠시 죽이고 컴파일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시 살릴 때는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줄이지만 이렇게 여러 줄로 주석 처리를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 주석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면서 개발자들이 메모할 수 있는 또는 어떠한 기능을 잠시 꺼둘 수 있는 기능이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줄 주석은 슬러시를 쓰고 여러 줄 주석은 에스테리크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특수 문자 및 서식 문자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인간 세계에서는 잘 쓰지 않고 컴퓨터에서만 쓰는 그런 문자들이 있는데요. 문자 본연의 의미가 아닌 특수하고 서식화된 문자를 특수 문자, 서식 문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특수 문자를 먼저 보시면 이렇게 원이 있는데 이 원은 뭐냐면 키보드에 보면 엔터 위에 보면 원이라는 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고 역슬래시라고 합니다. 우리 보통 프로그램에서는 이걸 우리가 역슬래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역슬래시 n을 치면 n이라고 입력을 치면 이거는 명령을 개행을 해라, 행을 바꿔라 라는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역슬래시 t를 입력하시면 탭, 4칸 내지 8칸 띄어가는 거 있죠. 그래서 역슬래시 t는 탭, 다음에 작은 따옴표, 역슬래시 작은 작은 따옴표 기능, 역슬러시 큰 따옴표는 큰 따옴표, 역슬러시는 역슬러시 표시해라.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린트 F 헬로우 다음에 역슬러시 T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헬로우와 다음에 탭 기능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그 4칸 내지는 8칸을 띈 다음에
월드라는 것을 출력을 해라. 그 다음에 역슬러시 n이 있죠. 이건 계행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우리가 특수 문자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코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실제로 한번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프린트 f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hello 한 다음에 역슬러시 뭐 탭 기능을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t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월드 이렇게요. 그 다음에 한 줄 계행하고 싶어요. 그러면 printf 역슬러시 n을 하시면 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걸 좀 재활용해서 작은 따옴표를 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작은 따옴표가 되고요. 역슬러시를 내가 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치면 역슬러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컨트롤 S 이용해서 저장을 한번 소스 파일을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F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자, 첫 번째 헬로 월드가 입력이 됐는데 여기에 역슬러시 T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결과물에 4칸 정도 탭 기능에 의해서 띄어쓰기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역슬러시 n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행을 한번 한 겁니다. 계행을 하고 역슬러시 작은 따옴표 있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가 h 앞에 이렇게 명시가 되고요. 다음에 o 다음에도 작은 따옴표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n 역슬러시 n으로 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역슬러시니까 역슬러시가 이렇게 표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특수 문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서식 문자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프린트 한 다음에 출력을 담당해 주는 거죠. 근데 뒤에 보면 F가 있죠. 그 포매티드의 약자로 뭔가 서식된 문서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D를 입력을 해주시면 10진수 정수 D하고 I 정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X, O는 양의 정수, 정수 중에서 양수 8진수와 16진수에만 사용을 한 거고요. F는 실수, 그 다음에 C는 문자, S는 문자열을 나타내는 서식 문자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내가 사용하고 싶은 문자를 D나 X, F, C, 뭐 S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뒤쪽에다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 값이 실제적으로 화면상에 출력될 때는 찾아가서 D에 찾아가서 여기에 출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실제로 한번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F 해서 제가 여기다가 num이란 거를 출력을 해주세요. 근데 여기다 출력할 때 어떤 숫자를 출력을 해줄 거냐면 정수를 출력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D를 입력을 해주고요. 콤마를 치고 요 뒤에 입력하는 숫자를 이 다음에다 콤마 뒤에다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을 넣는다. 그러면 20이 나중에 이 결과물이 어떻게 될 거냐면 num 20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행을 한번 하고요. 다음에 양의 정수 같은 거는 num x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16진수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숫자를 나타냅니다. 다음에 문자를 나타낼 때는 C를 이용해요.
그래서 C를 입력한 다음에 여기다가 문자 하나, C로 할까요? C 언어니까. 예, 이렇게 하고요. 문자 열을 하고 싶다. 스트링 S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문자열은 큰 따옴표로 묶어서 사용을 하면 돼요.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여기 좀 주석을 처리할게요. 이 위에는. 네. 자, 보시면 D죠, D. 정수입니다. 그래서 D에 데이터가 정수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X는 8진수 내지 16진수의 양의 정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D에 8진수 내지는 16진수가 와야 됩니다. 0x 이렇게 표시하는 걸 우리가 16진수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문자 하나, 문자는 문자 하나를 뜻하죠. 그래서 문자 하나를 나타낼 때는 C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자 열이 있죠. 2개 이상의 문자. 그때는 이렇게 S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저장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면 갱을 한번 해줄게요. 보기 좋게. 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D에 따라오는 데이터 값이 찾아가는 거죠. D로 찾아가고 X로 찾아가고 C로 찾아가고 S로 찾아가고 이렇게 찾아가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C 언어는 첫 번째 강의 시간인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닉스 운영체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이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체제 위에서 돌아가는 응용 프로그램 아니면 뭐 인베디드 프로그램 또는 보안 프로그램 그런 부분에서 산업 분야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렇게 많이 쓰일 때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와요. 그 데이터가 10진수로 들어올 수도 있고 16진수로 들어올 수도 있고 문자로 들어올 수도 있고 문자 열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실수 뭐 소수점 몇 자리가 가지는 실수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그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맞은 서식 문자를 입력을 할 수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코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 C 언어 세 번째 시간으로 소스 파일의 기본적인 문법 사항, 전처리기란 건 무엇인지, 헤더 파일이란 것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메인 함수란 건 무엇인지, 중요한 거는 메인 함수가 무엇인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운영체제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때 처음 찾아가는 함수, 굉장히 중요한 함수입니다. 거의 모든 언어가 메인 함수를 반드시 갖고 있어요. 운영체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석, 개발자가 컴파일러가 컴파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주석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특수문자와 서식문자,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는 거니까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지금 뭐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몇 번 쓰다 보면 그냥 손에 익게 됩니다. 요거까지 오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